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되는 오픈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줄 서는 맛집이 될 수도 있고 날파리만 꼬이는 망하는 가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점포 개발을 9년 이상 했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오픈빨이 900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오픈빨은 대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사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경기에도 살아남는 가게의 비결과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힌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빨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새로운 공간에 대한 호기심, 뭐 하나 생기면 궁금해서 한 번은 가보는 것으로 발생되는 매출이 바로 오픈빨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3배 이상의 고매출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오픈하자마자 매출이 높게 나오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좋기는 한데 이렇게 높은 매출이 나오는 것은 결국 매장에서 초기 멤버가 소화할 수 있는 주문 그 이상이 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고비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점포 개발해드린 매장이 초기에 완전히 대박이 났었어요.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이었는데 1매출이 300만 원 이상으로 완전히 빵 터진 거죠. 물론 초기 매출은 오픈빨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외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전주님이 즐거워하기보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이렇게 장사가 힘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지 말걸.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서 괜한 것 시작했나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 매출이 사실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 때 해야 될 것들 지금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매출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 없는 초보 창업자들은 오픈빨 시기에 몰려오는 주문 쳐내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를 실제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유지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오픈빨이 유지되는 기간은 누군가는 1개월이다. 3개월이다 하는데 상권과 매장의 컨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13년간의 경험으로 오픈빨이 크게 발생되는 가게를 제가 3가지 케이스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돈가스, 순댓국, 햄버거와 같이 일상식으로 먹게 되는 메뉴입니다. 이런 가게는 오픈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볍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위치한 매장입니다. 한마디로 입지가 좋은 것이죠. 눈에 띄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게 되면 많은 고객들이 마치 오픈런 비슷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지도가 강하게 형성된 가게가 오픈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브랜드 파워가 강한 곳이 오픈 매출도 좋다라는 거죠. 오픈빨 시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5가지가 있는데요. 주문 쳐내기에 급급해 하면서 이 시기를 허송세월 낭비하게 되면 짧게는 2주, 길면 3개월 뒤에 매출 반토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관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방문 고객 만들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손님이 내 가게의 단골, 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내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단체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8,000원짜리 고객이 아니라 500만 원의 주문을 하는 단체 주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첫 방문은 우연한 방문일 수 있지만은 재방문 시에는 내 매장에 찾아오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 시기에 바쁘다고 고객 응대를 좀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명의 고객이 한 번, 2번 이렇게 재방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고객이 지인들을 데려오고 가족과 함께 오고 또 다른 고객이 2번, 3번 재방문을 하고 그 고객이 또 다른 지인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내 매장에 단골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오픈빨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너무 바쁘기는 해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고객은 10,000원짜리 고객이 아니라 500만 원 단체 주문 고객이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픈빨 시기는 직원 교육과 매장 매뉴얼을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모두가 이 매장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주문 실수, 홀서빙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수가 쌓이면 고객들은 가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구는 친절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 서비스도 직원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대표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빨 시기에는 직원 교육과 매뉴얼 제작에 시간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불만족인 느낀 고객인 초반에는 방문할 수 있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할지, 테이블 안내는 어떻게 할지, 메뉴 주문을 받을 때, 메뉴 서빙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그리고 고객이 가게를 떠날 때 어떠한 인사를 하고 멘트를 할지를 정리하는 것도,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컴플레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픈 초기에는 많은 고객이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컴플레인의 발생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를 보면은 종종 민감한 고객들이 이상한 컴플레인을 건다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대표님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픈 초기에 방문하는 고객은 하나하나가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의 메시지를 넘어서 왜 그런 불만이 발생되고 있는지 시스템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플레인을 관리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컴플레인이 발생되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컴플레인이 발생되었는가,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고 재발을 막는 것에 있습니다. 초기에 가장 좋은 컴플레인 관리 방법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재방문할 수 있는 별도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대표님의 실제 사례인데요. 아예 쿠폰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죠. 주문이 늦게 나왔다. 맛이 생각보다 별로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메뉴를 먼저 받아간다. 이렇게 오픈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컴플레인에 대비해서 별도로 준비한 쿠폰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제공을 하니 불만을 가졌던 고객들도 높은 확률로 재방문하는 경험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 대표님은 이 손님이 단지 8,000원짜리 고객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거죠. 고객의 감정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가게와 메뉴에 대한 설명서 만들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식의 저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도 알 것이라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영업 현장에서도 이런 지식의 저주가 자주 발생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선결제를 하는 매장,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매장, 리필을 직접 하는 매장, 보통은 매장 안에 안내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시야에서는 이상하게 잘 보이지가 않죠. 메뉴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테이블이나 벽면에 분명 부착이 되어 있지만은 고객의 시야에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안내를 하는데 분명히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직원에게 되묻는다면 가게나 메뉴에 대한 설명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대체 왜 모르나? 요즘 키오스크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테이블 오더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닙니다. 고객은 모를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공간 자체가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마시고요. 고객의 시야에서 매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요. 첫 방문 고객이 몰려오는 오픈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느끼는 낯설음과 불편함은 사장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수익 관리입니다. 오픈 초기에 남는 수익을 생각 없이 낭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매출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의 추가적인 수익은 다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재투자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중물을 활용해야지 오랜 시간 고객의 관심을 받는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이런 오픈빨에 속아 내 매장의 매출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곤 합니다. 올라간 매출만큼 지출도 커지는 거죠. 자동차
자동차를 바꾼다던가 시계를 산다던가 하는 경우를 실제 자주 봤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은 자기 매장 하나 오픈하고 이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생각지도 못했었던 높은 매출액이 3개월 이상 유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픈빨 시기를 훌쩍 넘겼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매출액이 자기 실력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문제는 그분이 그 당시에 특별한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 직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진 않았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매출이 많이 하락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서 점진적으로 매출 상승을 시켜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오픈 초기에 높은 매출에 속아서 자만심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오픈빨 시기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제 막 자영업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은요. 부자창업스쿨 단톡방에 들어와 주세요. 매월 1회 상권분석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창업 관련된 정보를 단톡방 안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